안녕하세요. 제7회 남이사 1차 수목병리학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수목에 기생하는 종자식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였는데요. 1번 기생성 종자식물에는 새삼, 만엽풀, 더부살이, 칡 등이 있다. 여기서 새삼, 만엽풀, 더부살이 이런 거는 기생성 식물이 되겠는데 칡은 비기생성 종자식물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흡기라는 특이 구조체를 만들어서 기주 수목에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합니다. 흡기 알아두셔야 되고요. 3번 진정 겨우살이에 감염된 기주는 생장이 위축되고 가지 변형이 심하면 고사할 수 있다. 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소나무 난쟁이 겨우살이는 암수꽃이 화분 수정하고 이것도 화분 수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과를 형성하여 증식한다. 그 열매를 맺어갖고 이것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겨우살이에는 침엽수에 생기는 소나무 난쟁이 겨우살이, 그 다음에 화렵수에 생기는 진정 겨우살이가 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새삼 같은 경우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한해살이 덩굴식물로서 이제 기생 생활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더부살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백양 더부살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쑥으로부터 영양분을 얻고 사는 기생식물이 되겠습니다. 칡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광합성도 하고 이렇게 덩굴로 가릴 뿐이지 사실은 비기생성 종자식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겨우살이가 열매를 맺은 상태입니다. 수분을 해서. 10번입니다. 검은 무늬병, 그 장미의 검은 무늬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감염된 잎은 족이 낙엽되고 심한 경우 모두 떨어지기도 한다. 맞는 질문이죠. 감염되고 족이 낙엽되고. 그 다음에 2번 장마 후에 피해가 심하나 봄비가 잦으면 5, 6월에도 피해가 발생한다. 이제 늦게 발생하는데 장마가 끝난 다음에 많이 발생하는데 봄비가 많이 올 경우 5, 6월에도 피해가 발생합니다. 3번 병원균은 감염된 잎에서 잔황구로 월통한다. 아니죠. 검은 무늬병 같은 경우는 이제 잔황 가국 형태로 이제 월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봄에 잔황 포자가 1차 전염입니다. 요거는 맞습니다. 잔황 가구로 이제 월동한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염은 분생 포자반으로 이렇게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4번 병든 낙엽은 모아 태우거나 땅속에 묻고 5월경부터 10일 간격으로 적용 살균제를 3, 4회 살포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5번 잎의 암갈색, 흑갈색의 병반과 검은색의 분사포자층 및 분생포자를 형성하여 곤충이나 빗물에 의해 전반된다. 이 분생포자는 곤충이나 빗물에 의해서도 전반이 된다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미 검은 무늬병, 마르소니아에 의한 이제 전염이 되는 병원균은 마르소니아고요. 그 다음에 분생포자반으로 병든 잎에서 잔황각 형태로 이제 월동하고요. 잔황각 형태로 월동하고 이듬해 봄에 잔황포자가 비산해서 1차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마포, 장미, 참 둥글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장미 검은 무늬병을 비롯해서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걸 다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마포, 포플러, 전무늬병, 장미 검은 무늬병, 참나무 둥근 무늬병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마르소니아에 의한 거는 분생 포자반에 의해서 2차 전염이 되고 월동 형태는 잔황각 형태로 월동한다. 중요합니다. 11번입니다. 수목 기생체 중 세포벽이 없는 것으로 나열된 것. 세포벽이라는 거는 이제 식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세포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동물 세포랑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동물 세포 같은 경우 세포벽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세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포벽이 있고요. 이제 파이토플라스마 부정형 원형 지점막으로 돼 있고 이제 세포벽은 없습니다. 바이러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포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포벽이 없는 거 동물 세포라든가 그 다음에 파이토플라스마 바이러스 이런 걸 고르면 되겠습니다. 겨우살이 이건 식물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포벽이 있는 거고요. 소나무 제선충은 이제 선충문에 속하는 무척추 하등 동물이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니은 없고요. 대추나무 빗자루병 아까 파이토플라스마는 세포벽이 없다고 그랬죠. 여기서 그래서 디귿도 없는 거고요. 쥐똥나무 흰가루병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잔황균에 속하기 때문에 세포벽이 있습니다. 곰팡이들은 세포벽이 있고, 그 다음에 밤나무 혹병 군두암종병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세균이잖아요. 이것도 세포벽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균에 의한 이제 세포벽이 있는 그런 병이 되겠고, 번나무 번개무늬병 병원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러스에서 걸리기 때문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게 마지막 게 바이러스죠. 이게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세포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소나무 채선충하고 그 다음에 대추나무 빗자루병 그 다음에 벚나무 번개무늬병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채선충은 선충문에 속하는 이제 무척수 하등 동물이기 때문에 세포벽이 없고요. 그 다음에 파이토플라스마하고 바이러스도 세포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포벽 없는 거 이제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12번입니다. 수목병원체의 동정 및 병 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래서 1번 분리된 선충에 구침이 없으면 외부 기생성 식물 기생선충이다. 틀렸죠. 구침이 외부 기생성 선충 같은 경우는 다 구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세균은 세포막의 지방산 조성을 분석함으로써 동정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세균의 세포막을 이제 분석할 때 지방산 조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를 분석함으로써 동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3번 향나무 녹병의 담자포자는 200배율의 광학현미경으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파이토플라스마는 16S R RNA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으로 동정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없다고 그래서 틀리고요. 그래서 파이토플라스마는 16S R RNA로 염기서열을 이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바이러스에 감염된 잎에서 RNA를 추출해서 면역 확산법으로 진단하는 겁니다. RNA라고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균의 이제 분류 동정에 있어서 화학적인 분류는 세포 구성 물질의 조성이라든가 세포 내 전체 단백질의 구성, 그 다음에 세포벽. 그래서 펩티도 글루칸 뭐 6으로 돼 있냐, 그래서 음성 양성으로도 이제 구분할 수 있고요. 세포막의 지방산 조성 등 같은 거로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선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외부 기생성 같은 경우는 구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다 이제 구침입니다. 이 구침이 있어서 외부에서 이제 잎이나 줄기, 뿌리 등 모든 부분에 기생해서 구침으로 이제 가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학현미경으로 이제 잴 수 있는 게 이제 마이크로미터까지 다니는 광학현미경으로 이제 관찰이 되고요. 전자현미경으로는 나노 단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자포자 같은 경우는 5에서 7 곱하기 3에서 5 나노 미터까지 이렇게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 같은 경우는 이게 3에서 5 마이크로미터네요. 그래서 나노까지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현미경까지 이제 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토플라스마는
16S RNA 염기서열로 이렇게 파이토플라스마를 분류할 수 있고요. 식물 바이러스 핵산은 대부분 이제 RNA고 외가닥 RNA가 5% 정도입니다. 그래서 DNA죠. 이거 DNS 바이는 5%고 대부분 RNA 외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핵산이로 있는데 RNA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DNA라고 그래서 이제 틀린 거죠. RNA로 면역 확산법을 진단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수목병의 진단에 사용되는 재료나 방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1번 표면 살균에 차염소산 나트륨 또는 알코올을 주로 이제 사용한다. 살균제로서 표면 살균하는 거는 차염소산 나트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맞고요. 2번 광학현미경 관찰 시 일반적으로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순차적으로 관찰합니다. 맞고요. 저배율부터 배율이 낮은 것부터 점차 올라가면서 이렇게 관찰합니다.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맞고요. 3번 병원균 분리에 사용되는 물 한천 배지는 물과 한천으로 만든 배지이다. 맞습니다. 물하고 한천으로 이렇게 만든 게 배지가 되겠습니다. 배지에서 균을 이제 배양해서 분류하는 거죠. 4번 식물 내의 바이러스 입자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주사현미경을 사용한다. 예, 틀렸습니다. 요거 투과현미경이냐 투과전자현미경이냐 주사전자현미경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주로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이제 바이러스를 이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투과 전자현미경이라는 거는 전자 빔의 이제 투과 정도 이거를 통과를 시켜서 그거에 따른 명암 대비로 상을 형성하는데 주로 세포 내부나 속까지 이제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세균의 부속사라든지 바이러스 입자 관찰할 때 투과 전자현미경을 사용합니다. 주사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반사된 전자빔을 포획하여 상을 형성하는데 이게 주로 진균, 세균, 식물의 표면 정보, 포자 표면의 돌기, 무늬 등을 관찰할 수 있고요. 버섯, 녹병균 같은 거를 분류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사현미경, 투과전자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 구분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5번 곰팡이 포자 형성이 잘 되지 않는 경우 근자외선이라든가 형광 등을 사용해서 포자 형성을 유도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근자외선이라든가 형광 등을 쪼여갖고 포자가 여기서 잘 크니까 여기서 형성을 유도한다. 근자외선이라든가 형광 등을 쪼여서 이렇게 포자를 형성합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수목의 흰가루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 단풍나무에 흰가루병이 발생하면 발생 초기에 집중 방지한다. 맞습니다. 흰가루병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초기에 잡아야 되고요. 맞는 거고 2번 집동나무에 발생하면 잎이 떨어지고 관상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 예, 잎이 광합성도 못하고 그래서 시들게 되면서 떨어지고 하얗게 되기 때문에 관상 가치도 크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3번 목련류 흰가루병균은 식물의 표피세포 속에 흡기를 뻗어 양분을 흡수합니다. 예, 맞습니다. 흡기를 뻗어서 흰가루병은 표피 세포 속으로 흡기를 넣어서 양분을 흡수합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배롱나무 개화기에 발생하면 잎을 회백색으로 뒤덮는데 대부분 무슨 포자입니까? 예, 이게 잔황포자가 아니고 분생포자죠. 그래서 이 2차 전염하는 거는 1차는 이제 월동을 한 잔황구에서 이제 월동을 하고요. 이 월동구에서 이제 잔황포자가 방출되고 이러면서 1차 전염을 하고 거기서 다시 분생포자들이 이제 2차 이제 개화기 때 2차 간염 가을까지 이제 2차 전염이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분생포자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장미의 생육 후기에 날씨가 싸늘해지면 잔황과를 형성하고 잔황의 8개의 잔황포자를 만든다. 예, 맞습니다.
생육 후기에 날씨가 서늘해지면 이제 잔황가를 형성하고요. 잔황에는 8개의 잔황 포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롱나무의 흰가루병 병원균은 주로 이제 낙엽의 흰가루 병반 위에 이제 잔황구 형태로, 잔황구입니다. 중요합니다. 잔황구 형태로 이제 유성세대 잔황구 상태로 월동을 하고, 이제 겨울을 난 다음에 이 잔황구 안에 있는 잔황포자가 방출되고, 이 잔황포자는 바람에 날려 새 잎에 전파돼서 1차 감염을 일으키고 그 후에 새로 생긴 흰가루 병반 위에 형성된 분자 포자에 의해서 가을까지 2차 전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15번입니다. 병 발생과 병원체 전반에 곤충이 관여하지 않는 수목병으로 나열된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체 전반에 이제 곤충이, 매개충이 관여하지 않는 병을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변병 같은 경우는 목재청변은 이제 청공성 해충, 소나무 좀이라든가 소나무 줄나무좀 이런 것들이 이제 매개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관여를 하죠. 2번 니은 나일락 그름병. 그름병도 이제 주로 이제 이건 잔황균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건데, 이게 이제 깍지벌레라든가 진딧물 같은 것들의 배설물에 의해서 온도가 높을 때 빠르게 이제 전파되는데, 이런 매개충 때문에, 이 배설물 때문에 이제 이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름병도 매개충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밤나무 흰가루병,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밤나무 흰가루병 같은 경우는 없죠. 이거는 매개충이 없는 그런 밤나무 흰가루병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참나무 시드름병, 이거 광능긴 나무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병으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자나무 불마름병, 이거 뭐 장미과 이런 것들은 뭐 개미, 벌 뭐 이런 것들도 매개충으로 이제 전염을 하고 있습니다. 비읍 오동나무 빗자루병, 담배장님 노린재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빗자루병을 옮기죠. 그래서 이것도 매개충이 이거는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풍나무 타르전무늬병,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그냥 잔황 반을 형성하면서 이거는 이제 곰팡이 때문에 매개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응 소나무 니지나 뿌리썩은병, 이런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소나무 시드름병, 소나무 많이 알고 있는 소나무 이제 재선충, 그거는 솔수염 하늘소, 그 다음에 북방소염 하늘소들이 매개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디귿, 치읓, 이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목재청변은 청공성 해충, 소나무 좀이라든가 소나무 줄나무좀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름병은 잔황균에 의해 생기고, 사철나무, 집동나무, 배롱나무 이런데, 나일락 이런데 주로 조경수에 많이 발생하잖아요. 잎의 표면에 곰팡이가 자라서 검은색에 이제 그름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진딧물, 깍지벌레류 등의 곤충의 분비물에 의해서 이제 온도가 높을 때 빠르게 이제 번집니다. 그래서 방제 방법으로는 곤충을 제거하고 뭐 지육판 수화제를 살포한다든가 통풍이 잘 되도록, 그 다음에 햇빛이 잘 되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나무 시드름병은 광능긴 나무종이고, 명자나무 불마름병은 벌과 같은 곤충에 의해 이제 꽃이라든가 이런 신초 같은 거를 전염시킵니다. 오동나무 빗자루병은 담배장님 노린재라든지, 그 다음에 소나무 시드름병은 솔수염 하늘소, 북방소염 하늘소가 매개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소나무 가지끝맛병,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디플로디아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피해를 받으면 세 가지와 침엽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송진이 흘러나와서 수지에 젖어 있고 수지가 이제 흐르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맞고요. 2번
명나방류나 얼룩나방류의 유충에 의해 고사하는 증상과 비슷하다. 이런 것도 이제 명나방류라든가 얼룩나방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피해를 받으면 이 순 쪽이 이렇게 구부러지는데 그런 거하고 약간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말라 죽은 침엽의 표피를 뚫고 나온 검은 잔황각이 중요한 표징이다. 이거 가지끝마름병 디플로디아는 무성세대인 겁니다. 그래서 분생 포자각, 그러니까 검은색 구형으로 소공이 있는 분생 포자각이 숲이나 침엽 조직 내에 단독 또는 집단적으로 형성돼서 일어나는 병이기 때문에 잔황각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디플로디아는 무성세대인 분생 포자각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표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감염된 니기다 소나무의 어린 침엽은 아래쪽 일부가 볏짚색으로 이제 퇴색된다. 감염된 나무 어린 침엽은 볏짚 모양의 이런 색으로 이제 퇴색하게 되고 5번 세 가지의 침엽이 짧아지면서 갈색 내지 회갈색으로 변하고 말라 죽은 어린 가지는 구부러지면서 밑으로 처진다. 이게 낚시바늘 모양처럼 이렇게 세 가지가 구부러진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플로디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아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수목병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1번 티오파네이트 메틸은 상처 도포제로 사용한다. 맞습니다. 이거 상처 도포제로 이제 살균하는 이거 티오파네이트 메틸 중요하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맞는 질문이고 나무 주사는 이미 발생한 병의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이거 아니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방과 치료로 이제 나무 주사를 놓고 있고요. 그래서 2번 틀리고 3번 잣나무 털럭병 방제를 위해 매발톱 나무를 제거한다? 아니죠. 잣나무 털럭병 같은 경우는 송이풀류라든가 까치밤나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기주 교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송이풀이라든가 이제 까치밤나무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매발톱이라고 해서 틀렸고요. 4번 보로도에게 이제 방제 효과의 지속 시간은 짧으나 침투 이행성이 뛰어나다. 이게 보로도에게 이제 방제 효과는 이게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침투 이행성이 이제 뛰어나기보다 표면을 이렇게 덮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 기간이 길고 침투 이행성도 뛰어나긴 하지만 지속 기간도 깁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리고요. 5번 공동 내의 부부를 제거할 때는 변색부만 제거하되 건전부는 도려내면 안 된다. 이 변색부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색깔이 있는 변색부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제거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 주사는 예방과 치료로 이제 이렇게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예방하고 치료까지. 그 다음에 잣나무 털럭병은 중간 기준인 송이풀류를 이제 제거하는데, 그 다음에 여름포자를 형성하는 송이풀류는 이제 발견 즉시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로도액 같은 경우는 예방 효과는 매우 우수하나 이제 치료 효과는 이제 미미합니다. 병 발생 전에 살포하는 것이 좋고, 살포하면 표면에 피막이 형성되고, 이제 이런 갈반병이라든가 탄저병 등의 병원균 침투를 막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썩은 조직 외과 수술할 때 썩은 조직은 제거하다가 단단한 조직이나 변색부가 나오면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되겠습니다. 형성층 이게 활동할 수 있는 게 변색부니까 살아있는 조직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변색부를 제거하면 안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수목의 뿌리에 발생하는 병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래서 1번 어린 묘목에서는 뿌리혹병이 많이 발생한다. 뿌리혹병은 생육 기간 중 언제나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리고요. 2번 뿌리 썩은 병을 일으키는 주요 병원균은 곰팡이죠. 그래서
발생시키는 건 이제 대부분 곰팡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지나 뿌리 썩은 병은 뭐라 그랬습니까? 잔황균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흰날개 무늬병하고 리지나 뿌리 썩은 병은 잔황균에 속한다고 그랬고, 산성토해에서 피해가 심하다. 이건 맞는 질문이고요. 잔황균에 속한다고 그래야 되고, 4번 유묘기 모잘록병의 주요 병원균은 피티움과 리족토니아 솔라리다. 맞죠? 여기 뭐 파이토프토라 이것도 들어가고요. 푸사리움도 들어가는데 여기 맞습니다. 피티움하고 리족토니아 솔라리가 모잘록병을 일으키는 주요 병원균이 되겠습니다. 5번 아밀라리아 뿌리썩은병균은 이게 어디에 속합니까? 담자균인데 잔황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담자균이라고 그래도 뿌리꼴 균사 다발을 형성하는 건 맞습니다. 부채꼴 균사판이라든가 뿌리꼴 균사 다발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죠. 이건 담자균에 속하고요. 이 뿌리옥병 같은 경우는 기주식물의 생육기간 중에 언제나 이제 발생하게 되겠고요. 곰팡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은 뭐 전무늬병, 흰가루병, 거름병, 떡병, 가지마름, 시드름병, 뿌리썩은병 이런 대부분 병들이 이제 곰팡이에서 걸리고요. 세균은 이제 뿌리옥병이라든가 세균성 궤양병이라든가 불마름병 이런 거를 발생시키고, 그다음에 바이러스는 이제 모자이크병을 이제 발생시키고, 파이토플라스마는 빗자루병이라든가 오갈병 이런 거를 이제 발생시킵니다. 선충 같은 경우는 소나무 시드름병, 그다음에 뿌리썩이 선충 이런 것들이 선충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고, 리지나 뿌리썩은 병은 잔황균문에 속한다. 산성 토양에서 피해가 심하다. 중요하고요. 아밀라리나 뿌리썩은 병은 담자균에 속하고 뿌리꼴 균사 다발을 형성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19번 한국에서 발생한 참나무 시드름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개충은 천공성 해충인 광릉긴 나무종이다. 맞죠? 참나무 시드름병 매개충 광릉긴 나무종 맞고, 2번 주요 피해 수종은 물참나무와 졸참나무이다. 주로 갈참나무하고 신갈나무, 졸참나무에서 피해가 큽니다. 물참나무라고 해서 틀렸고요. 3번입니다. 병원균은 잔황균으로 나펠리아 큐어쿠스 몽골리케라고 해서 이 병원균 나펠리아 큐어쿠스 몽골리케 중요하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감염된 나무는 물관부의 수분 흐름을 방해하여 나무 전체가 시든다. 맞습니다. 물관부 이 나펠리아 균들이 커서 물관부의 수분 흐름을 이제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5번 고사한 나무는 벌채 후 일정 크기로 잘라 쌓은 후 살충제로 훈중 처리하여 매개충을 방지한다. 여기 유인목을 설치해서 이제 여기에 모여 있는 살충제로 그 광릉긴 나무죠. 그거를 유충을 죽이는 겁니다. 매개충 방지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참나무 시드름병은 참나무류에 이제 급속히 이제 말라 죽는 병으로서 매개충인 광릉긴 나무종하고 병원균은 나펠리아 큐어쿠스 몽골리케인데, 이 광릉긴 좀하고 나펠리아 큐어쿠스 몽골리체가 이제 공생관계이죠. 그래서 발병하는 건데, 갈참나무라든가 신갈나무, 졸참나무에서 피해가 큽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